아리조나 코리아 포스트에서 제공해드리는 2025년 10월 20일 월요일 아리조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 애리조나 곳곳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부터 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글렌데일 소식입니다. 51번 애비뉴와 피오리아 인근 차량 안에서요. 시신 두 구가 부패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지난 17일 이후 연락이 끊겼던 피해자 중 한 명의 가족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서 차량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건데요. 경찰은 일단 총격 흔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신원과 사인은 마리코파 카운티 검시관 사무소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사건도 있었죠? 네, 구디어에서는 지난 18일 밤이었습니다. 도난 차량 용의자로 지목된 19세 크리스찬 로사스라는 청년이 경찰 추격 중에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다이사트 로드와 벤뷰런 스트리트 부근에서 추격전이 벌어졌는데 그때 로사스가 권총을 꺼내들자 3명의 경관이 발포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권총이 발견됐고요. 경찰관 부상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웨스트밸리 사건 대응팀과 피오리아 경찰서가 수사 중입니다. 네, 안타까운 사건이 계속 이어지네요. 또 있습니다. 플렉스텝에서는 지난 19일 새벽인데요. 미아 브로디라는 여성이 자신의 어머니 도리스 브로디를 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요. 현관 앞에서 총성을 들었고 집안 거실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도리스 브로디를 발견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그리고 북부 애리조나 레이크 몬테주마 인근 코른빌 로드에서는 지난 15일 밤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야생동물 하벨리나와 충돌해서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목격자는 하벨리나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드는 것을 운전자가 피하려다가 결국 충돌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플래그스텝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상업용 트럭 운전사들의 영어 구사 능력 단속을 강화했군요. 그 결과로 애리조나에서만 270명이 넘는 운전자가 운행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이후 애리조나에서만 274명의 상업용 트럭 운전자가요. 도로변에서 실시된 영어 능력 시험에 불합격해서 운행이 금지됐습니다. 이게 연방교통부가 시행 중인 조치의 일환인데요. 상업용 트럭 운전자의 기본적인 영어 구사 능력, 또 독해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원래 규정이 있었던 건가요? 네, 연방 규정에 따르면 상업용 트럭 운전사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불법 체류 신분 운전자가 일으킨 좀 치명적인 사고 이후에 단속 강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더피 교통부 장관은 운전자들이 도로 표지판을 읽고 또 법 집행관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있다고요? 네, 일부 분석가들은 이 영어 능력과 실제 상업용 트럭 사고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는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업계의 한 1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라틴계 운전자들이 좀 부당하게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약 6천 명의 운전자가 이런 이유로 운전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 정말 좋다. 우리 여기서 살면 좋겠다. 꼭 맞는 집을 찾아드립니다. 우리도 새 집 마련했어요. 주택 매매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깔끔합니다. 고객의 눈과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허소정 부동산 480-200-1516 다음은 시위 소식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계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지난 주말 미 전역에서 열렸군요. 애리조나도 포함해서요. 네, 왕은 없다라는 이름의 시위인데요. 지난 토요일 피닉스, 템피, 구디어, 챈들러, 스카치데일, 메사, 피오리아, 그랜데일, 플래그스텝까지 애리조나 주요 도시들에서 열렸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벌였고요. 참가자들은 저항은 애국이다, 파시즘에 저항하라 같은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행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대규모 시위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정부 셧다운 상황과 맞물려서 진행됐습니다. 애리조나에서는 대부분 평화적으로 진행됐는데요. 다만 주 의사당 인근에서 차량으로 도로를 막고 이동을 거부한 남성 1명이 체포되기는 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공화당은 이 시위를 두고 미국 증오 집회라고 비판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왕이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주최 측은 이번 시위가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경향에 맞서는 통합된 반대운동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1993년에 일가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리처드 저프에 대한 사형이 지난 금요일 집행됐군요. 네, 올해 애리조나에서는 두 번째 사형 집행입니다. 리처드 저프 55세였는데요. 지난 17일 금요일 오전에 플로렌스 주립교도소에서 약물주사 방식으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사망 선고 시각은 오전 10시 40분입니다. 교정당국은 저프의 정맥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 정맥주사 삽입에 시간이 좀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발언은 있었습니까? 아니요, 마지막 발언 기회가 주어졌지만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제프는 1993년 9월 피닉스의 자택에서 엘버트 루나 시니어 부부와 그들의 자녀 2명, 로셸과 데미안 이렇게 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성폭행, 또 야구방망이 폭행, 흉기와 총기 사용 등이 있었고요. 루나 부부의 다른 아들이 자신의 물건을 훔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프는 1995년에 유죄협상을 통해서 사건의 살인 혐의에 대해 사형을 선고받았고 모든 항소 절차를 거쳤지만 형은 확정됐습니다. 올해 두 번째 집행이고 현재 애리조나 사형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네, 지난 3월 에런 건치스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집행이고요. 현재 애리조나에는 107명의 사형수가 있습니다. 레이첼 미첼 마리코파 카운티 검사장은 성명을 통해서 제프와 같은 사건 때문에 사형 제도가 존재한다면서 사형 집행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10월 20일 월요일 아리조나 주요 뉴스를 마칩니다.